어떤 유치원 이런 데에서 하는 머리에 쓰는 결과 전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얘기가 되신다. 그러면 요런 환경을 이렇게 나와 다른 결에 있는 생각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만나게 해 주는 게 가장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쵸, 그쵸, 네. 그쵸.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나 아니면 교육자가 아이들한테 제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제일 처음은 그 교육자 입장에서 네. 말씀이신 거죠. 뭐 그 교육자든 엄마든 이렇게 좀 나눠서 아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맨 같아요. 첫 번째는 교육자든 엄마든 맨 첫 번째는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다 모르잖아요. 네. 그럼 그 아이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아 소 소개 좀 시켜 주세요, 쌤. 선생님 소개가 좀 난감한가요? 너무 네. 많으셔서?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걸로 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거. 동아국제학교 교장입니다. 네.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나가도 돼? 어? 그 저기 딱지 명함 안 받았는데 미리 그렇게 확 얘기해 봐도 그냥 돼? 질러 놓는 거예요, 원래. 뭐든지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되더라고. 질러 뿌리니까 되더라고요. 뭐 긍정, 확은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해 그냥 보면 내 내가 마음에서 맞아.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나라는데. 하고 하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맞잖아요. "너 이름이 뭐니?" 그러면 저는 My name is Kelly." 그런데 똑같은 거잖아. "너 what are you doing?" I am 뭐 interpreter." 뭐 I'm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렇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소개했냐면은 네. 아까 제가 잠시 망설였던 것처럼 음. 가지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가지의 이제 파이널의 큰 줄기는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했어요. 인제 본인 선생님이 제일 가치를 두고 계시는 거 지금 현재. 그렇게 좀 해석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내가 내 인생에서 이게 가장 나의 가치로움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다. 예 아무튼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다 많이 드립니다. 예 그렇게 그것을 드리고 예 우선 그러면 우리 현주 선생님한테 어떤 걸 여쭤보고 싶으냐면 사실 선생님의 어떤 지금 이력을 이렇게 봤을 때 공부라는 게 두 가지 공부가 전에 있다고 두 가지라고 할 수는 없지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고 치면 정말 스칼라틱한 거 그러니까 학문을 위한 학문,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어떤 음, 공부는 살아가는 공부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삶을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는 정말 이렇게 어 글자를 잘 배우고 책 안에 있는 어떤 의미를 잘 내는 애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음, 애들은 살아가는 데 되게 똑똑한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죠. 그쵸. 음.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가 어떤 공부가 재밌으셨어요? 책 속에 있는 책이 그게 공부가 재밌으셨어요? 아니면 어떤 공부를 재미있게 하시고 하셨던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거를 공부해서 다시 창조해내는 일. 그러면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음 아니 만약에 엑셀을 배웠다 음. 치면 막 우리는 막 자격증 따려고 막 엑셀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저는 이 엑셀을 배우면서 이거 나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까를 빨리 머리를 돌려서 음. 생각하고 빠른 활용을 하거든요. 그거를 나한테 필요한 뭘 만들기 위해서 그걸 써먹는다 해야 되나? 음.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다른 걸 또 배워야 되는 일이 음. 생긴단 말이에요. 음. 또 갖다 붙여, 거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면 될까요? 자, 컴퓨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입문서 뭐 이런 걸 공부하고 컴퓨터는 어디서 나왔나 뭐 원, 지로, 뭐 제로 비트 뭐 해서 컴퓨터 옛날 무슨 역사 이런 걸 공부하다기보다는 선생님은 실제로 엑셀이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내가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그걸 내가 엑셀을 배워서 엑셀을 내가 지금 뭐 장부를 쓰실 때 바로 엑셀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재밌으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책을 그 필요하신 분에게 다 어디죠? 보내드린 책이 있는데 음, 그 구글 애드센스 그렇죠. 그들 그때 2020년도에 애드고시라는 신문 그 기사를 읽고 음, 그게 뭐지? 싶어가지고 예스24에 애드센스라는 키워드 있는 책을 다 산 거예요. 제가 보고 오, 싶은 책을. 음, 그래서 한 네 권인가 다섯 권인가 사가지고 또 보지도 안 했어요. 막상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때는 좀 너무 일렀지. 조금 너무 일렀죠. 쓰기도 하고 그때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는 이제 그걸 좀 통해서 제가 이거 승인을 음, 받았는데 이 애드센스 하는 건 아예 제가 글을 하나도 쓴 본 경험이 적이 없으셔서.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스가 없었잖아요, 예, 그거를. 음, 근데 그걸 뭐 책을 처음부터 봐갖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음, 너무 막 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네, 에이, 맞아요. 모르겠다. 뒤집어 버리고 네. 그냥 내비뒀지. 저 구석대기에.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가 마마베어 하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음. 그때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이게 뭔지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은 알고 음, 있었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되게 몰입하고 있구나. 음,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티스토리에서 애드센스를 했는데 이제는 이게 그 다음에 정책이 바뀌면서 작년부터 음, 이게 개별 서버를 사서 이게 이 워드프레스로 넘어가고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 책을 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그렇게 하시다가 작년에 이제 그 소렌 스터디에서 마마베어 프로젝트에서 구글 에센스 같이 승인 받기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셔서 승인을 이제 받으셨어요. 그래서 승인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책을 이제 다른 분들한테 다 나눔을 해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맞아. 공부를 실질적인 공부 그런 걸 하셨으면 지금도 현재 사실 선생님이 공부하시는 것들이 다 그렇게 나를 위주로 나한테 필요한 공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를 보통 살아있는 공부라고 그러죠. 어, 그리고 그거랑 제일 비슷한 학교가, 어, 한국말로는 미네르바라고 하고, 미너바라고, 그러니까 그 미네르바라는 학교가 조금 그런 식이죠. 아이들을 갖다가 현재 프로젝트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그 반대가 있잖아요. 이 책을 응. 위한 책. 왜 책을 보면 이 책. 그러니까 이론을 이런 이론. 내가 현실로는 잘 안 와닿는 그런 공부들. 그런 거를 만나셨을 때 어떤 게 좀 답답하셨나요? 어떤 게 왜 흥미가 없으셨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없고 없거나 음, 이렇게 책을 그래도 제가 책을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웬만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거의 안 보거든요. 네, 그냥 목차를 음, 보고 거기에서 내가 뭘 지금 알고 음, 싶어 하지를 질문하고 그것만 딱 발췌해가지고 다시 편집해서 아니면 그러니까 책과 책을 다 비슷한 키워드 책을 쫙 딱 구해가지고 그 목차만 딱 펼쳐놓고 거기서 막 관심 있는 키워드를 다시 편집해서 그것만 이렇게 봐가지고 다시 내 것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책을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공부 같은 스타일을 이제 만드는데 이제 그런 거가 사실 저희가 학력고사 출신이고 지금 제가 한국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안 키워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그게 저희 학력고사 때는 그런 게 통하지가 않았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쵸. 공부하면 안 됐었어요. 왜냐면 정해진 어떤 그 시험 문제 풀이가 있어야 되고,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많이 외우고 얼마나 답을 내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지. 목차를 보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공부하실 때, 그 청소년 때 이렇게 공부하셨을 때 선생님 스타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공부의 어떤 그런 간극을 어떻게 조절을 하셨어요? 그냥 안 하셨어요? 아니요, 공부는 했죠. 했어요. 네. 근데 재미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선생,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했지. 아, 내가 이만큼은 다 했다. 그래서 결과값에는 별 신경 안 쓰셨어요? 그치, 그치. 이건 나의 최선이다. 그럼 불만은 없으셨어? 왜 이거 이렇게 그거 없었어. 가르치나? 아, 그런 거는 제가 별로 그 공부에 크게 재미를 못 느꼈기 때문에 음, 교사 선생님들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냥 좋아하는 선생님은 있었죠. 근데 왜 그 공부의 형태 있잖아. 나는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책에서. 그때는, 10대 음, 때는 음. 그런 아직 생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에 되게 재밌어 했지. 음.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깊게 사유하지는 않았던 아,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 오, 그게 나랑 좀 차이가 있네. 진짜. 아, 그때는 노래 그냥 가사 외운다고 연습장 막 까맣게 막, 저 외우기 막 가사를 참 하고, 못 외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사. 노래 가사를 구조화시켜서 어떻게 잘 외울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고민을 노래 하셨어요? 가사의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와,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래요? 와, 음, 그런 여유가 있었네. 뭐 나 때는, 나는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애도 아니고, 공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면은, 막 혼날 것 같으니까, 이제 못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이제 지나고 보시니까 선생님 굉장히 실질적인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에 이제 실제 공부라는 게 산학 공부라거든요. 그러니까 산업과 학문이 같이 공유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만드는 거와 진짜 실제 생활하고 있는 거에 그게 연결이 같이 되는 산학 공동체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른 길이다. 또 저 또한도 이제 그게 맞는 공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육 현장에 있으셨을 때 또는 본인이 학생이셨을 때 이렇게 공부했을 때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으신 어떤 그런 데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맞아요. 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으세요? 어떤 부분에? 저는 호기심을 가지는 게 내가 몰랐던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슈퍼빈의 김정빈 음, 대표와 연결된 사연을 이야기를 드리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했거든요. 음, 페이스북을 봤는데 네, 그, 제가 그때 막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북클럽을 모집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혀 저하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의 북클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도 있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가 뭔지는 모르는데 이 온라인으로 북클럽 하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거야. 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북클럽 신청을 했는데, 뭐, 4개월에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18만 원이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돈을 입금하고, 이제, 토요일마다 하는데, 4시간씩 했거든요. 음,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뭐, 홍콩의 스타트업에 있는 젊은 친구도 있고, 또 뭐 기업 대표도 있고 뭐 음악 감독님도 있고 영화 그 제작자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음, 와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음. 근데 나는 사립 유치원 원장인가 전혀 안 이분들 맞네. 저라는 사람이 너무 독창적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굉장히 유니크하시죠. 그런데 또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와 다른 결의 생각의 결을 음, 갖고 있더라고요. 음. 이런 거를 저는 발견했을 때 되게 흥미로워하거든요. 아, 그러면 선생님 제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질문을 막 이렇게 던졌다가 좀 모아 보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있는 공부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호기심을 발동을 할 때, 나 이거 되게 궁금하다. 이렇게 궁금하다라는 게 우리 어른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그랬을 때 그 호기심을 계속 유지시켜서 지금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호기심을 내가 따라서 해 보니까 나랑 전혀 다른 정말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북클럽을 통해서 또 인제 이렇게 생각을 나누시고 또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그렇게 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좀 넓어진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아 나랑 전혀 다른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시간 낭비했다. 내가 좀 외톨이가 됐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전 되게 재밌었는데요. 그리고 느낌이 내 지식이 쌓인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아니 지식이 지식의 영역이 확장된다. 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내가 항상 만나는 사람, 하는 어떤 교육, 하는 어떤 유치원 이런 데에서 하는 머리에 쓰는 결과 전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얘기가 되신다. 그러면 요런 환경을 이렇게 나와 다른 결에 있는 생각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만나게 해 주는 게 가장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쵸, 그쵸, 네. 그쵸.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나 아니면 교육자가 아이들한테 제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제일 처음은 그 교육자 입장에서 네. 말씀이신 거죠. 뭐 그 교육자든 엄마든 이렇게 좀 나눠서 아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맨 같아요. 첫 번째는 교육자든 엄마든 맨 첫 번째는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다 모르잖아요. 네. 그럼 그 아이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아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아이에 대한 호기심, 그쵸.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 그쵸. 그러니까 그 애가 구구단을 외웠네 안 외웠네, 알파벳을 얼마나 했네 안 했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서랍에다가 뭘 준비를 해 왔네 안 해 왔네, 뭐 신발을 똑바로 놨네 안 했네가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한 호기심. 그러면 그 그쵸. 아이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다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 엄마든 선생님이든 나의 그 개체가 있듯이 이 아이의 개체가 있잖아요. 이 네. 각각의 개체가 만나는 거잖아요. 교육의 장이 됐든 가정이 되었든. 음.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이 아이를 통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선생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가 내가 선생님이고 아니면 내가 엄마이고 뭐 이런 지위가 있을 때, 선생님이 했을 때 경우에는 내가 뭐 유치원 선생이든 고등학교 선생이든 어떤 선생이든 경력이 있으니까 그 아이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을 거고, 엄마일 경우에는 '내 아이다. 내가 낳고 내 아이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이 아이를 잘 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질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아이가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그 개체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른은 우리가 '아이가 나랑 다른 개체가 다르다.'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근데 선생님 우리가 그 인식을 잘 못한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음. 이 보세요. 엄마의 유전자도 우리가 엄마가 내 유전자를 다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못하죠. 아빠도 아빠 본인의 유전자를 다 파악하지 못해?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그 2분의 1, 2분의 1 유전자를 이렇게 해서 만든 또 하나 유전자 탄생했단 말이지. 얼마나 궁금해, 이게. 이 상태 자체가 너 되게 궁금한 거잖아. 아 그러면 선생님은 내 애랄지라도 나랑 이제 이렇게 키워 보면은 우리 남편 닮은 모습도 보이고 나를 닮은 그쵸? 모습도 보여. 그런데 내가 내 애일지라도 궁금함을 가져라, 아이들한테. 그게 그쵸? 어떻게 보면은 나와 다른 개체라는 걸 인정해 주는 어떤 프랙티컬한 거네요. 그러면 그게 제일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어른들이. 그 그쵸? 애가 다른 개체라는 거. 근데 선생님도 선생님이 해 보셨겠지만 많이 이렇게 해 보면 아이들이 왜 유치원을 하시든 어떤 지금 이제 다른 성인도 가르치시고 하시잖아요. 요즘 교사도 이제 교육을 하시는데 거의 좀 비슷한 공통점이 있잖아요. 우리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잖아요. 예. 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늘상 똑같은 학년을 똑같이 꼬집게 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 그 아이가 그 아이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거는 음, 교사가 됐든 부모가 됐든 음. 그분들이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건 내 자신이 멈춰 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똑같은 시선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느 순간에 엄마든 뭐 내가 교사든 교사님이 또 이제 들으실 수도 있죠. 내가 아이들이 그 아이가 그 아이처럼 보이는 순간을 내가 느낀다면 아, 내가 멈춰 있다.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느끼셔야 된다. 그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음. 네. 내가 자꾸 이렇게 내 안에 변동이 있으면 음, 성장인자가 있든지 뭐가 음, 있든지 음. 있으면 그 비슷한 시선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타인을 볼 때. 아, 그러니까 내가 달리고 있는 기차를 타고 있으면 옆에도 움직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음, 내가 멈춰 있으면 사람들도 다 멈춰 있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그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 상대방은 달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 아이는 계속 성장할 거고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하는데 음, 엄마, 아빠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만 13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빨라서 만 이 10세도 안 돼. 곡선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게 부모는 이렇게 되고 아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걸 보니까 사실 교육이라는 거 우리 아이들이 어느 부모든 어느 교사든 우리 학생이 우리 아이들이 그다음에 이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잘 된다는 의미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그렇게 뭐지 그 서포트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우리 학생이 하나의 개체로서 그 아이를 먼저 궁금해해야 된다. 그 아이의 수행 능력을 궁금해하는 게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자체를 그렇죠. 궁금해하는 거. 그게 내 아이가 될더라도. 그다음에 내가 많은 연도의 경력이 있어서 뭐 5학년이면 5학년, 6학년이면 6학년을 내가 다 안다 할지라도 같은 5학년이 아니고 같은 6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봐라. 그리고 만약에 그게 다르게 안 보인다면 내가 궁금함이 없다면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른인 내가 뭔가 멈춰 있는 거다. 음. 선생님은 그러신 적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어떤 선생님,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아이가 이렇게 일을 해보시면서 지금 교육 현장에 건 30년 계시고 지금 계속 사실 지금 이제 어린아이도 가르치시지만 유치원 교사 교육도 하시고 그다음에 완전 성인도 지금 가르치시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시단 말이에요. 선생님 자체가 한 30년쯤에 어떤 번아웃이 되셨거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궁금해지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음, 제 스스로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꽉 차고 너무 오버돼가지고 음. 아이를 담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죠. 아, 그러니까 번아웃이 되셔서 더 이상 번아웃 되셔서 그쵸, 그때는. 그랬을 때는 아이가 어떤 아이한테 궁금함이 있는 것도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그러니까 않은 건가요? 제가 맡은 반 아이들한테는 그게 되는데 음. 내 아이한테는 그게 안 됐던 적이 있었죠. 아, 내가 키우는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내 그렇죠. 온 아이한테. 근데 음,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실제로 어 이 교사의 문제, 우리 그 학교 교육 문제에서 아이들한테도 문제도 있지만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좀 제로되지 않았을 때 또 이런 문제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교사들이 일의 양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교사분들한테는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주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교사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 어떤 그 처우랄까? 교사 교육. 어떤 교사에 대한 어떤 그 베네핏이라든지 교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교사가 먼저냐, 뭐 좋은 교육이 먼저냐?
뭐가 먼저 실행이 되셔야 된다고 좋은 생각하세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좋은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사가 교육을 하는 주체자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음. 스스로를 위한 그렇죠. 교육인데, 또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엄청 힘들어했던 선생님을 면담을 하고 왔는데, 퇴근하기 바로 직전에 음.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신학기 때 뭐 아이들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교사의 역할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저는 일단 아이는 선생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1년의 시간을 줬을 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 일단 그걸 접어두고 음. 선생님 스스로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해 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 교육기관에 보면은 어떤 원장이라는 그 위치가 왜 얘를 그렇게 했느냐, 어떤 수행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 하시고 선생님은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요즘 마음 상태가 어떠시냐, 그걸 먼저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쵸. 아이는 어차피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1년의 시간 동안 같이 돌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음. 안 우셨어요? 그런 얘기 들으시면 좀 우실 만도 할 텐데. 이 선생님이 겉으로는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선생님이신데 좀 참았다는 게 있는데, 그래도 제가 좀 마음이 그래도 한편으로 놓였던 게, 음. 아마 이 선생님이 이대로 뒀으면 1년을 못 버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쵸. 음, 그런데 내 마음에서 1년을 지내보자라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아, 좋으셨네요. 좋으셨네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도 소중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교육자도 소중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데 교육이라는 게 사실 참 우리 사람이면 다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아이를 궁금해해라. 그다음에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을 또 먼저 배려해야 되는 마음. 그다음에 또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부모님도 자기 마음을 먼저 살펴봐라. 이런 메시지로 한번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우리 선생님께서는 특별하게 살아있는 교육을 너무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위주의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천부적으로 받으시고 또 천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이렇게 되신 것 같으세요. 저 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야 되는 뭐든지 네. 참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을 자라온 사람이고 정말 다른 건데 부럽기도 하고 또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어떻게 되면 그것도 인해서 지금 선생님께서 동학국제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지금 꿈을 꾸시면서 또 저도 굉장히 기대심이 많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좋은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부모님이나 교육자시나 아니면 또 학생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아.